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오늘은 꿈을 이루는 독서법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새 계속해서 독서법에 관한 책을 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이고 좀 도움되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읽고 있는데 정말 같은 독서법을 다룬 책이지만 공통된 내용도 있지만 또 그 책들만의 또 특별한 방법도 있고 해서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책은 더럽힌 만큼 자기 것이 된다. 책을 더럽히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내 경험이다. 책은 소재라서 그 자체로는 재료에 불과하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저자와 대화하고 메모와 의견을 적어 놓으며 고민할 때 비로소 읽는 사람의 생각도 명료해진다. 그렇게 해야 책이 자기 것이 된다.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그 책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물론 포함해서 처음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책을 읽어도 솔직히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 의견이 아직까지는 별로 생기지 않는데, 근데 이게 저도 지금 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매일매일 꾸준히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읽은 책 권수가 쌓일수록 조금씩 생각도 생기고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1장, 꿈을 이루는 책을 선택하는 방법. 네, 첫 번째는 책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초보자들은 사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그것도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렵거나 이런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자기한테 관심이 있고 자기가 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그 중에서 좀 쉬운 입문서 위주로 읽다 보면 또 이제 점점 넓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주제의 책을 20권에서 30권을 한꺼번에 산다. 네, 이 책을 쓴 사람은 이렇게 책을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20, 30권을 한꺼번에 산다고 해요. 책 내용에 반대, 중립, 찬성의 책을 모으면 그 정도 분량이 된다. 모든 책이 다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딘가 한 줄이라도 도움이 되어 이 책을 읽은 덕분에 이 한 줄을 발견할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책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책이었다고 받아들인다. 네, 참 책을 사서 읽지 않고 좀 읽다가 중간에 덮어버리고 하면 돈도 아깝지만 마음이 참 무겁죠. 저 책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런데 이 사람은 그냥 책 속에서 단 한 줄이라도 내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었다면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별표도 쳐놨는데요. 어떤 책이든 반드시 얻을 것이 있다. 네, 나쁜 책은 없다 라고 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그마저도 공부이므로 책을 고를 때는 돈 낭비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저없이 산다. 대체로 20, 30권 정도 읽으면 해당 주제에 관해 대략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요새 이 책을 이런 독서책을 읽기도 해서 그렇지만 독서법에 관한 책을 좀 주력적으로 읽고 있는데 20, 30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권 정도? 이 정도는 읽어볼 생각입니다. 자, 2장은 꿈을 이루는 책을 활용하는 방법. 자신의 피와 살이 되도록 철저히 파고든다. 네, 여기 음식에 비유를 했는데요. 음식과 마찬가지다. 익히지 않은 감자나 돼지고기는 그대로 몸에 영향이 되지 않는다. 썰고 굽고 잘 씹어서 부수면 그제야 소화되어 영양분이 자신의 피와 살이 된다. 네, 독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으면
아무 영양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 키워드에 색칠하고 뭐 동그라미, 물음표 마음껏 책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책을 읽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거나 내가 이 글에 내 의견이 있거나 의문이 있거나 아니면 좋아서 좀 기억하고 싶은 거는 요약을 해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피와 살이 되는 독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강의에서 거기 강사분께서 하신 말씀이 책은 메모장이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깨끗하게 보지 말고 내가 이 책 읽고 중고에다 팔아야지, 그러니까 깨끗이 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빈 틈에다가 메모하시고 요약하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독과 자기지도로 기억에 확실히 남긴다. 책을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거나 메모하면 뇌의 다양한 영역을 사용하게 되어 기억에 더 쉽게 남는다는 것이다. 네, 손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냥 눈으로 읽을 때보다 활발히 움직인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저자는 음독도 추천하는데 내과학의 견지에서 보아도 밑줄을 치며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뇌를 더 활성화해 내용을 확실히 기억하게 한다고 말한다. 네, 그러니까 뭐 밑줄 치거나 뭐 소리내서 읽거나 이런 것은 다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도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책이 집중이 안 될 때 좀 오히려 쓰거나 이렇게 소리 내면 또 집중이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밑줄과 메모와 더불어서 몇 번씩 음독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가르치는 자기 지도로 학습 효과를 높여보기 바란다. 네. 음독은 이제 소리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거나 아니면 여기 자기지도라고 나왔는데요. 자기한테 스스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듯이 그거를 말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독서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때도 왜 자기가 배운 내용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정말 그게 자기의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책을 읽을 때도 한번 써보시면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주체적으로 읽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감상과 생각을 종이에 적는다. 네, 노트에 따로 적으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책에다가 직접 적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다 수용하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책 읽기가 되신 분들은 좀 비판적인 의견을 한번 내보는 것도 좋다. 내용을 그리고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생활에 맞춰서 직접 실행해 본다.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단 한 가지라도 결정을 해서 책을 읽었으면 좀 실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인 독서에서 주체적인 독서로 변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장 꿈을 이루는 책을 공부하는 법.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된다. 목차와 소제목을 확인하여 필요하거나 읽고 싶은 부분을 먼저 읽어도 된다. 네, 특히 이렇게 같은 분야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나 소제목을 보고 이건 내가 이미 좀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넘어가도 되고 이건 처음 보는 내용이고 좀 궁금하네 하면 앞이 아니라도 그 부분만 먼저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서양에는 반복은 학문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있다. 똑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신의 사상과 사고방식이 점점 깊어진다. 자신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중요한 책은 2-3번 읽어야 한다. 네, 제독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책을 저도 제독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한 번 정도 다시 읽어본 책 한두 권이 있는데 근데 제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처음 읽을 때와는 정말 느낌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내가 밑줄 치지 않았던 곳에 또 더 밑줄을 치기도 하고 좀 새롭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모든 책을 재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좀 꼭 기억하고 싶은 책이다 하면 재독, 삼독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4장 책을 좀 더 제대로 즐기는 방법. 자기 방에서 선체로 책을 읽는다.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서서 읽기를 추천한다.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10분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이럴 때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서서 책을 읽는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진다. 네, 책 읽는 것을 꼭 뭐 어디 책상에 앉아서 뭐 이렇게 갖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읽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서서 읽으면 오히려 또 집중력도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신호등 뭐 어디 은행이나 갔을 때 대기 시간 이렇게 짬짬이 시간에 책을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막 한 달에 10권씩 읽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대신에 이때마다 이런 데서 책을 꺼내서 읽는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죠. 그래서 저는 전자책을 읽습니다. 이런 때에는 핸드폰을 켜서 그래서 전자책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이라면 저는 이 전자책을 좀 추천드립니다. 현관의 책을 몇 권 올려두는 습관을 들인다. 이 얘기는 이제 곳곳에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책을 한 권 가져갈 수 있도록 가방에 책 한 권을 꼭 넣고 다니고 보이는 곳이나 손이 닿기 쉬운 장소에 책을 두면 습관이 바뀐다. 마음의 저항을 없애기 위해 사소한 발상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꼭 딱딱한 책상에 앉아서만 책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걸 버리고 서서도 읽고 뭐 다니면서 어디든 좀 기회가 되면 조금씩 읽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짧게 제가 써놨는데 장소를 바꿔서 읽는 이런 방법도 좋대요. 어느 날은 좀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좀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퇴근길에 나는 꼭 30분은 그럼 책을 읽겠다라고 책 읽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좀 정해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감상을 접할 수 있는 독서회에 참석한다. 다양한 감성을 접하면 서로를 자극받아 다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사람의 관점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독서회를 추천한다. 네, 독서 모임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도 이거를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책 읽기를 하다 보면 아마 다른 사람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꼭 모임을 찾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만드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뭐 이런 걸 열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번 달에 제가 그걸 만들어서 한 6분 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 독서 모임은 저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려면 건강하고 튼튼해지자. 네, 여긴 특별하게 책 읽는 방법에 건강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최신 내각 연구에 따르면 머리와 몸과 마음은 경계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고 한다. 육체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내가 활발히 작동하고 정신력도 강하게 유지된다. 네,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체력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자기 체력을 기르는데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5장 꿈을 이루는 독서. 책에는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힘이 있다. 남에게 생각을 전파하는 힘도 있다. 나는 단 한 권의 책, 단 한 줄의 문장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지금 책과 함께 매일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성장이 뭐 너무 큰 걸 바라진 않고요. 여기 조그만 변화라도, 아주 하나라도 내가 어제와 다른 내가 되었다면, 내가 책을 보고 한 가지라도 뭐 마음의 변화든 행동의 변화든 무언가를 변화시켰다면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전보다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해도 이를 극복할 힘을 익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 책을 제가 간단히 리뷰해 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뭐 아주 자세하게 책을 고르는 법, 뭐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책 읽기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은 좀 힘들다, 어떤 책을 고를지도, 뭐 시간을 어떻게 내야 될지도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